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미국 고용시장의 호조세가 장기적으로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2012 서울 해관부 정상회의가 서울 커뮤니케를 채택하고 오늘 폐막합니다. 53개국 정상 등은 민수용 핵물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하고 정상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CSI 지표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CSI는 101로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한때 129만 5천 원까지 치솟아 13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정 1부 시작하겠습니다. 힘없이 깨진 코스피 지수 21선을 누가 어떤 재료로 회복시켜줄까 기대가 컸었는데요. 그 같은 재료가 버냉키 연준 의장 입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간밤에 뉴욕 지수 S&P 500이 4년의 최고치 다우도 21선에서 정확히 아주 예쁜 양봉을 뽑아내며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버냉키 의장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여전히 지금과 같이 느슨한 통화 정책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QE3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시장은 뉴욕처럼 우리 시장도 방긋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돌아온 상황에서 코스피는 장중 2040을 챙겼지만 기관의 매도로 상승폭은 약간 줄어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도 전반적으로 버냉키 온기가 들어가는 듯 싶지만 중국장은 반등세가 미미한 가운데 그나마 괜찮은 부분은 중국 관련해서 좀 눌려 있었던 기계, 철강 섹터의 반등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죠. 삼성전자는 오늘 같은 기회를 놓칠세라 또 한 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종목 등락률 먼저 챙겨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주식의 폭은 상승하고 있지만 만족감은 좀 덜한 듯한데요. 버냉키 효과의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벤 버냉키가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 급등세로 장 출발하면서 2043선의 고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시초가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83% 상승하고 있는 203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담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1,3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했는데요. 현재 기관 9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오름세로 장 출발했는데요.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24% 하락한 522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시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폭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16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냉키 효과에 갭다운 출발했던 환율은 장중 코스피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반등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다시 하락폭 늘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5원 30전 하락한 1,136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29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도 선전하고 있네요. 현재 현대차가 1.12% 상승하면서 2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차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3.59% 상승하면서 33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LG화학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2.87% 오르면서 35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1%대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1%대 강세 보이면서 3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CJ오쇼핑 역시 2.3% 오르면서 26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SFA는 1.96% 밀려나고 있습니다. 54,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젠백스 1.87% 오르면서 38,200원에, CJ는 역시 6%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6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반등하면서 어제 부진했던 종목들이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주가 독주 행진을 이어가면서 또다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버냉키 효과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IT주들 역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88% 강세 보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 LG이노텍 모두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현재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0.33% 밀려나고 있네요. 자동차주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1.12% 강세 보이면서 22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여기에 더해서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기아차 K9의 신규 부품 적용 확대 기대감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3.41% 강세 보이면서 28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도는 광고 확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위아 역시 0.75% 상승하고 있네요.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현재 해운주가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해운주 살펴보겠습니다. 흥하해운이 6%대 급등하면서 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TX 페노션 2%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진해운 역시 4.76% 급등하면서 16,5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러시아와 중국 정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의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소식에 남북 경협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화전기와 선도전기 5%대로 급등했고요. 현재 재룡전기 2.22% 상승하고 있습니다. 광명전기 또한 3.03% 오르면서 3,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모잠비크 가스전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에 현재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9.57% 오르면서 4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NHN이 현재 4흘째 상승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52주 최고가도 경신했습니다. NHN 현재 5.58% 오르면서 26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119만 9천 원 현재 삼성전자 주가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개인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까지 6거래일째 밀리면서 522선. 3월 27일 화요일 주식시장 분위기가 아마 극과 극이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130만 원 넘길지가 최대 관건이 되겠는데요. 여의도 쪽 시각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으로 가서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버냉키 발언 때문에 사라졌던 Q3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상품 시장이라든가 원달러 환율, 주식시장, 외국인 패턴 많은 부분에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저처럼 유로존 리스크가 완화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그 유로존 부채 위기를 더 완화시키는 방어벽을 만드는데 더 일조를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라든지 독일의 그 3월 경기 신뢰 지수나 기업 환경 지수가 좀 예상과 전월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상황 악화 시에는 QE라는 이제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암묵적으로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유로존 리스크 완화와 미국 쪽 유동성 기대감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전환에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 부분에서는 실적이 가시성이 아주 높은 삼성전자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13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 올라 있는데요. 이 수준이면 코스피에 이제 한 6포인트 정도의 상승에 기여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포인트가 상승했으니까 16포인트에 비해서는 6포인트가 삼성전자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시장이 강하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삼성전자의 왜곡 효과도 분명 있겠다 싶은데 일단 2010선 정도에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2030까지 올라왔다곤 하자 여전히 박스권 안에 불과한데요. 이제 다음 주면은 4월 실적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전략은 역시 실적 호전주인가요? 네,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좁은 박스권 전개에서 그래도 하방이 좀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금주 말에 가면 3월 ISM 제조업지수, 3월 고용지표 그리고 다음 주 가면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그리고 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실적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22의 2차 LTR 효과가 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실적 모멘텀 시즌에 맞물리면서 좀 그때 한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4월 상승 관점에서는 계속 투자 대응이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 2차선 소반 박스권 하단에서는 계속 저점 매수 기회를 대응하시고 다음 달 어닝 시즌을 고려해서 실적 호전주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락앤락, LG전자, LG이노텍, 현대글로비스, 현대이와, 삼성전자, 뭐 LS한전 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뭐 좀 더 계속 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 감안한 실적 호전주 한 10여 개 정도를 뽑아주셨는데 지금 당장 매수 들어가도 좋습니까? 당장 거기 대상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있더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선 반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사서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올 때가 이제 아무래도 가시적 실적이 많이 가시적 실적 확인하게 될 텐데 그래도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종목상으로 매매하기는 어렵지만 대안으로도 삼성 하이닉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급부로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 이렇게 뭐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사는 것보다는 실적 잠정치하고 날짜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하이닉스가 또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외 많은 실적 호전주 종목까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035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인오색 투자 비법 곧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은요. 중국 시장의 탄력과 함께 정책 변화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중국장은 반등세가 조금은 미미한 편에 속합니다. 최종대 차장님은요.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점 매수와 분할 매수는 대응해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승윤 대표님은 오늘 Q3 기대감 다시 좀 번져 있는데요. 미국발 호재가 계속될지 지속성 판단이 중요한데 제한적 안도랠리 가능성에 좀 방점을 두셨습니다. 출구 전략 가능성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립 서비스 차원이다. 버냉키 발언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요. 추세 복귀를 지금 시도하고는 있지만 21선을 살리면서 상승 탄력은 확연하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셨고요. 김영진 이사님은 추세대 내에서의 등락 과정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5분의 관심 업종 김민수 차장님부터 확인해 보면요. 오늘 김민수 차장님 금융주 최근에 약간 탄력 둔화되는데 빼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 IT, 운수장비, 건설, 철강, 화학 여전히 동일하시고요. 신승현 대표님도 역시 IT부터 정유까지 동일합니다. 이진행 지점장님도 역시 음원 관련주 빼놓지 않고 동일한 관심 업종 유지하고 계신데 김영진 이사님이 오늘 중기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업종인 화학이나 기계,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다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별 차별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종목별로 저점 매수나 분할 매수는 들어가도 좋다 이런 의견 보내주신 하나대투증권 최종대 차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1선 헤매고 있는 게 한 2주째 되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 말씀하신 차별화도 여전한데 낙폭과대 업종 살까 이 의심의 눈초리도 좀 있는 것 같아 반등의 연속성 문제 때문에요. 전략 변화부터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21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지만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는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계좌별로 수익률은 한참 마이너스권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전략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면 2주 동안의 그러한 모습과 같이 저는 계속해서 과대 낙폭 업종 중심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종합주가 지수는 미국 주택지표 개선 소식을 기대하면서 종합주가 지수 2060포인트 돌파를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미국 주택지표 개선 소식이 나오지 못하자 한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하락폭은 아직도 20일 이평선에서 제재를 보이고 있는 안정된 상태로 종합주가지수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강, 화학 업종 등의 어떤 경기 관련주는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수 대비 하락폭을 좀 많이 좀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이렇게 낙폭이 컸던 업종 중심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현재 가격이 작년 말 수준을 도달하여서 가격에 대한 엄청난 매력이 생겼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기간적으로도 이번 주 한 주가 1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므로 1분기 실적 전망 하향에 따른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이제 끝났다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회복과 시기에 대한 논쟁은 현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지만서도 그중에서 조금 신뢰할 만한 자료를 하나 찾아서 이런 판단을 좀 근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경제선행 지수를 보면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세계 경제가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순으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고 좀 시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경기 선행 지수는 4월달, 6월달 2분기에 되겠는데요. 이쯤에서 반등을 할 거 아니냐는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 일본 그래프를 봐도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 초까지 상승 후 현재는 하락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OECD 경기 선행 지수 예측이 맞다면 4월 중에 아마 재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철강, 석유화학 업종도 2분기부터는 경기 개선 기대에 따라서 회복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 발생한 시점이고 경기 선행지수 또한 2분기 회복을 기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발 앞서서 화학 철강 업종의 분할 매수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철강, 화학, 분할 매수 결국 낙폭과대 메리트 때문에 물론 이제 악재 선반영, 이제 호재만이 좀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등을 짧게 보고 전략 세워주시는 거예요? 화학과 철강 섹터는요? 예, 사실은 화학과 철강 섹터는 경기하고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경기하고 관련된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을 매수를 하고 목표 어떤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5%, 10% 또는 단타의 어떤 매매는 사실 조금 어려운 업종이라고 판단합니다. 경기 흐름이 짧게보다는 좀 더 큰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같은 관점에서 지금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데와 같이 중단기적인 어떤 전략으로 특히 2분기, 3분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화학 철강 업종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면서 전체적인 계좌 수익률도 높여가는 전략을 좀 하는 업종에 좀 맞는 것 같고요. 단기 매매보다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단기적인 관점에서 IT 업종과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종합주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업종이 IT 및 삼성전자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러한 추세는 2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지금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다 상향하고 있고요.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수준으로 200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혁명과도 같은 현재 시기를 고려한다면 높지 않은 밸류에이션이고 분명 과거 주가 대비 15% 이상 활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아도 상승의 여력은 좀 남아있지만서도 약간은 우려하는 모습이 한 종목의 쏠림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모습이 좀 있습니다. 또 특히 개인들 입장에서도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격적인 부담으로 좀 매수를 꺼리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매 모습을 보면 3월 초부터 삼성전자 보유 비율이 51.26%까지 높아진 후에 계속해서 비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를 대신한 IT 종목 발굴이 참 시급한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 현재가 3만 원 안착을 했을 때 약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하이닉스 20% 상승이 빠를 것인지 삼성전자 20% 상승이 빠를 것인지 판단을 해보면 저는 하이닉스 상승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천일 종가 기준으로 3만 원 안착한 하이닉스가 만약 20% 상승을 한다면 목표가는 한 3만 6천 정도 될 수 있겠는데 외국인의 보유 비율도 지금 24% 정도로 최고위층인 금년 초 28%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 4%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유입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 면에서 일단 1분기의 적자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가 더 중요한 시점인데요.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흑자가 된다면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2012년에 상승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26일이죠. 어제죠. SK 하이닉스 출범식에서 밝힌 최태원 회장의 그룹 시너지 관련 발언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데요. 그 내용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하이닉스의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최태원 회장의 발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의 주 고객들이 애플, HP, 델 같은 전자기기를 만든 회사들이라고 하며 반면 SK텔레콤 이들의 물건을 사오는 바이어인 만큼 어떤 구조로 시너지를 나올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냐는 어떤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이제부터는 SK하고 하이닉스의 어떤 결합이 글로벌 전자기기 업체인 애플이나 HP, 델 같은 회사들한테 물건을 사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주객이 바뀌었다는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하이닉스의 어떤 턴어라운드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측면에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권하고 싶다. 20% 내는 것 지금 자리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유리하다. 자, 근데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130만 4천 원입니다. 2% 넘게 오르는데 시장은 1%도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과 삼성전자가 각각 얼마까지 갈까? 4월장에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삼성전자 주가 전망치부터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여쭤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심정적으로는 한 150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나라고 판단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지금 이제 쏠림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은 지금 비중을 줄여가고 있고 기관들이 좀 비중을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왜 삼성전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펀드도 그렇고 자문형 랩도 그렇고 지금 종합주가지수 대비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어떤 원망이 지금 증권사 객장에 곳곳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는 거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오버슈팅이 한 150만 원까지는 나오고 나서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하지 않을까. 그때 조정은 좀 더 나쁜 쪽으로 좀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것도 기관 입장에선 제일 잘 가는 삼성전자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삼성전자 150만 원 불러주셨고 4월 시장은요? 네. 네, 4월 달 우리 코스피 시장은 얼마까지 갈까요? 삼성전자가 너무 좋아서요. 예, 저도 이제 1분기까지 이제 지금 이제 경기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2분기에도 좀 더 장밋빛 전망으로 경기 관련주에 대한 분할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2분기, 특히 4월 달 중에서는 2260포인트 지금 계속 지금 고점을 두드리고 있는데, 있잖아 2060포인트 돌파하는 어떤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한번 돌파를 하고 나면은 탄력이 붙기 때문에 2100포인트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100 그리고 삼성전자 150만 원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철강화학은 좀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대안으로는 하이닉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의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 최종대 차장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전해드린 바대로 삼성전자는 3월 27일 화요일 날 130만 원을 뚫었고요. 프로그램도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차익 쪽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선물 쪽 동향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으로 갈게요. 변지환 연구원님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 동향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늘 오전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장 시초가는 전일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273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버냉키 발언으로 인한 해외장 호조에 따라서 야간 선물에서 이미 3포인트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오늘 정규장 시초가 5일선과 10일선을 갭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갭 상승 출발 후에는 장 처음에는 차익 매물 추례로 소폭 대밀린 후에 271.5에서 272.5 박스를 형성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외국인은 이제 금일 현선물 매수에 나서면서 특히 선물 쪽에서는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였고 시장 베이시스 역시 견주한 흐름을 이어가며 프로그램 차익 피차액에서 모두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앞서서 지난주부터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갭상승 이후에 한 주 동안 지속적으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간 단위 코스피 200 등락률은 마이너스 0.12%에 그쳤죠. 등락률만 보면 큰 변화가 없었지만 구성 종목들의 수익률은 달랐습니다. 52개 종목만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처럼 약세 종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강세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 두 종목 시총 비중은 20%를 상회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의 지수는 분명히 좀 왜곡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번 주도 역시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하이닉스 등의 주가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당분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또다시 저점을 갱신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V-코스피 지수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시기와 그 패턴이 아주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이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까지 지수 급락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선물옵션 그 파생 쪽의 지표를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콜옵션 대비 풋옵션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지표인 풋콜 레이셔 수준 요것이 이제 지금 요즘 상당히 낮습니다. 변동성 지표와 마찬가지로 이 지표 또한 장기 평균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절대적인 수준만 놓고 봐서는 경제 위기 후에 이어졌던 랠리 기간의 비율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LS 설정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2월달 설정액만 4.6조 원으로 집계가 되었고 특히 이 중에 국내 지수형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최근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이 지난 연말 이후에 4조 원가량 감소한 반면에 ELS의 경우 최근 이렇게 2월 설정액만 그 주식형 수익증권의 감소분을 상회한다는 것은 분명히 수익증권 이탈액의 일부가 ELS 쪽으로 재유입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는 곧 기초자산으로 편입해야 하는 수요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1분기 말 윈도들의 시효과 또한 변수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더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락 가능성 또한 희박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중 큰 조정 시에는 매수로 대응하는 순발력이 필요할 것이고 외가격 양옵션 매도 전략 혹은 매가격을 매도하고 내가격을 매수하는 콜 레이셔 전략도 유의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추가 조정 예상 얘기하셨지만 이제 당분간 급락은 없을 것이다. 좋은 흐름을 볼 것이다. 여러 가지 근거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변지원 연구원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버냉키 발언에 삼성전자도 춤추고 외국인도 돌아왔는데 기관은 아직이네요. 글쎄, 기관이 일단은 시장의 핵심 키를 많이 쥐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가 아직까지는 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매수를 전체적으로 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는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쪽에는 여전히 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매도 대응을 했던 그리고 좀 과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가 아직까지 더디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화학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최근까지도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그 낙폭이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반전을 언제쯤 할 것인가 시장에 상당히 많은 관심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오르게 될 경우는 그만큼 많이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수익의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이 언제쯤 오를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판단하기엔 결국은 기관이 매수를 하는 시점,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이 가장 빠른 반등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매수 타이밍을 가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강하고 또 삼성전자도 오늘 130만 원을 돌파하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외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더딘 진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력이 저하되기가 쉬운 시점이고요. 시장에 변화가 발생할 때 그 흐름을 눈치를 못 채고 나중에 한참 변화되고 난 다음에야 눈치를 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시장의 변화를 좀 잘 살피셔야 되고요. 중간에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림세를 많이 탔던 종목들은 언제든 갑자기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이 하나의 기회의 장세다라는 생각을 갖고 꾸준히 좀 시장을 지켜봐 주시는 쪽에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버냉키 입이 열리면서 오늘 상품주가 급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가스공사도 대량 거래 동반하면서 지금 10% 넘게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우선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요. 우선 고려아연이 지금 현재 반등이 5%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버냉키의 그 얘기가 제일 효과가 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상품 시장이 또 반등을 하면서 국내 상품 주식들도 반등 포인트를 강하게 잡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금보다는 지금은 비철금속에 또 좀 더 시각을 맞춰야 된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고려아연이라든지 또 아니면 풍산이라든지 이런 그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세를 좀 강하게 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동안 하락을 많이 했던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는 물꼬를 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공격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노리실 분들은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고요. 오늘 못 사시더라도 이제 눌림목 주면은 공략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신규 가스전이 발견됐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세를 탑니다. 사실 가스공사라고 하면은 종목이 사실 움직임이 빠르진 않은 종목인데요. 오늘만큼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진행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이미 반등에 대한 조짐은 좀 있었는데 그 반등을 시키는 흐름하고 재료가 합쳐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역시 이런 경우에는 추격 매수는 좀 무리수가 되겠고요. 눌림목을 줄 때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베이직 하우스도 반등이 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지금은 좀 밀렸습니다만은 그동안 계속 급락을 했던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나빴지만은 이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의 반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주가 상승의 흐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는 매수 관점을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네. 반면에 해관부 정상회의라든가 곧 닥칠 총선 등의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부진한 종목도 있다죠? 그래서 일단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이 오늘 그 해관부 정상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약세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어제도 7%를 하락했고 오늘도 다시 또 4%를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만으로는 어쨌든 상당히 좀 약세를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재료가 있어도 지금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의 약세가 계속 지속되는 모습입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너무 급하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천천히 접근 타이밍을 가져가시는 거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기술도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실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급락세입니다. 박근혜 관련 테마도 역시 급락세고요. 또 문재인 관련 테마도 역시 급락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용이 많이 없고 또 현재로서는 그 총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료가 어느 정도 서서히 소진이 돼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정책 관련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아가방 컴퍼니 같은 주식도 지금 현재 8%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 밖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도 대체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상황이 계속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성급하게 저점 매수를 하거나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우량주들 중에서 저가에까지 내려와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노려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의 하락을 제가 오늘 좀 주목을 하는데요. 이 종목을 왜 가지고 나왔냐면은 지금 코스닥의 기술주 중에 대표주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주식인데요. 뭐 꼭 주성 엔지니어링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코스닥의 중견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 테마를 제외하고 나면은 상당히 약세를 많이 보이는 상태예요. 특히 최근에 지수 자체가 유지가 되면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의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내려오는 동안에 음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야금야금 깨는 식으로 계속 내려왔거든요. 사실은 하락폭 자체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 하락이 어느 정도 크긴 크지만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크게 무너질 때 뭐 40%씩 이렇게 빠지는 거에 비하면은 지금 기간 대비해서 하락은 한 25%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하락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주성 엔지니어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은 반대급부로 이런 종목들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보일 때는 또 상당히 큰 기회가 열리고 수익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이런 종목들이 아직 당장 접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때는 꼭 기회를 노리셨다가 반등 포인트 시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시려면 역시 집중력을 늦추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집중력을 끝까지 가지고 대응 포인트를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이 다시금 강력히 매수해주는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130만 원을 뛰어넘고 상승폭을 줄이거나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130만 5천 원 최고점인데요. 다시금 주요 이슈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에서 류원희 대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삼성전자 지금 이슈는 오후장 들어 좀 나온 것이고요. 그 앞에 버냉키 이슈가 있었죠. Q3 기대감을 다시 살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는 거 아닌가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저금리 유지될 거야라고 시장이 많이 안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젯밤이었죠. 미국에서 간만에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는데요. 때문에 간밤에 미국 증시도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국내 증시는 최근 한 달 동안 상당히 호재에 목말라 있었던 분위기였는데요. 어제 버냉키 의장이 간만에 시원한 발언을 해주면서 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버냉키 의장이 전미 기업 경제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정경련 같은 곳인데 거의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서 고용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 고용의 위축이 생각보다는 우려될 만한 이슈이고 또한 이제 시장에서도 그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 소비와 기업 활동 촉진이 시급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추가 양적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발언을 명시를 해 주었는데요. 올 초에 미국의 지표가 상당 부분 호전이 되면서 이 QE3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상당히 시들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상당 부분 조정 흐름을 받았던 이유도 이쪽에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재부각되면서 증시는 상당히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그 Q 양적 완화까지는 아닌데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장기 금리를 낮추는 방안, 즉 이제 시장에 그 유동성을 공급을 함과 동시에 그 장기채를 매입을 하면서 기업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장기 금리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QE3가 조금 더 지연이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이제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예. 이제 실상을 뜯어보면은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6월자로 이제 만료가 되게 됩니다. 작년에 QE2가 종료가 되는 시점에 지수가 상당히 밀렸던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4, 5월쯤부터 조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QE3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돈줄 마르기 전에 또 다른 이제 부양책이 곧바로 바통을 이어받아 주기를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지표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미국도 이렇게 돈 풀 준비, 혹시나 돈줄이 마를까 그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대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은 이렇게 확실한 경기 부양책을 왜 펴지 않는 걸까요? 오늘 중국 증시 상승폭도 굉장히 미미한데요. 네. 사실 한국 증시가 미국에 거는 기대도 크지만 중국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액션이 많은데요. 일단은 중국이 상당히 지금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과 2월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이제 그 제조업 관련 지표죠. PMI 지표가 꺾이면서 안 좋은 분위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착륙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예, 중국 일각에서는 1분기 GDP 성장률이 7%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제시가 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내수 시장도 상당히 위축이 되어가고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이 지난 전인대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었지만 당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다음 달이죠. 4월 초부터 그 중국 내수 촉진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 달 동안 시행이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또 한 번 다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면 곧 4월인데 중국 뭐 내수 촉진의 달을 맞아서 어떤 좀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마감 전략으로 짜주시죠. 네. 다음 4월 초부터 이제 5월 초 이제 노동절차까지 이제 한 달 동안 소비 촉진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단 그 특정 그 기업을 정해서 세금을 좀 감면을 해주고 네. 또 이제 특정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지원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책보다는 이제 소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손을 내미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중국 내수 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즉 중국 기업을 좀 활성화하자는 얘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조금 더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내수가 활성화된다 하면은 자동차, IT, 화학, 화장품, 뭐 음식료 이쪽을 좀 터치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완성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보다는 또 중국 기업의 중간 단계 재료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접촉을 해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수익률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완성차를 수출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 뭐 만도나 현대유와 같이 중간 단계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 또 이제 화장품 쪽을 보면은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이 완성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아닌 뭐 코스맥스나 아니면 한국콜마 같이 중국 그 화장품 기업에 그 OEM을 해주는 그런 네. 업체들 위주로 한번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기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원재료 쪽으로 좀 활성화가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화학 쪽도 한번 점검을 해볼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자동차는 부품주, 화장품은 OEM 업체, 그리고 화학주까지 언급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한 종목 들고 나오셨다고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주,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그 맥락에서 이제 종목 하나를 골라보았는데요. SKC라는 기업입니다. 이 SKC라는 기업은
그 폴리우레탄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폴리우레탄이라는 거는 고무처럼 좀 늘어나는 성질이 있는 섬유 관련 그런 재료인데요. 일단 관련 이슈는 그 소비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서 가구 하향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은 그 중국 가게에서 기존의 그런 오래된 가구를 새 제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런 제품을 살 때 드는 비용의 일부분, 5%에서 한 10% 정도를 그 보조금 형태로 이제 가게에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이 증대가 하게 되겠죠. 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 그러니까 폴리우레탄, 그러니까는 소파나 침대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SKC의 매출 증대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SKC 같은 업체는 국내에서도 이 폴리우레탄 원재료 업종 중에서 한 70% 정도 MS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견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 부분도 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재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작년에 이제 그 주력하고 있는 업종과 상관없는 계열사인 SKC 해운이나 네트워크나 증권에 갖고 있던 계열사의 지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시면서 단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 작년 경기 위축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향 국면을 보이고 있고 올 초에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차트상으로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다른 업종이나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여름 낙폭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수 있는 65,000원 선까지 일단 타겟으로 잡았고요. 지금 매수 단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조금씩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 그래서 한 달 이상 기간을 보고 좀 매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종목 SKC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포트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우리 리오니 대리님의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만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20%, LG 디스플레이 20%, 누적 수익률을 오늘 낮 12시 기준 집계해 본 결과 아직 수익 중은 아닌데 LG 디스플레이는 살짝 61선도 좀 깨는 모습이 있었고 만도는 지난주보다는 좋아졌는데 약간 비싸게 사가지고 그죠? AS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와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일단은 중국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종목이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FTA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좀 급등한 측면에서 좀 매수가 들어갔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약간은 부담스러운 측면이지만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홀딩으로 의견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매출 증대에 따른 그런 효과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주가가 어느 정도 탄력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저점 가격대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음 달 중국 소비 증진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 홀딩 하시면 조금 더 회복에 대한 기회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리오니 대리님 완성된 포트폴리오가 새롭게 만들어졌네요. 보여드립니다. 자, 종목은 세 가지로 늘어납니다. 만도, LG 디스플레이, 오늘 얘기하신 SKC, 중국 소비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와 SKC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SKC는 오늘 가격 정도 45,000원 매수하셔서 65,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도도 걱정 마시고요. 홀딩 의견으로 AS 받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 리오니 대리님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긴급 쪽지가 들어왔는데요. 대신 화면 보면서 쪽지 내용 전달해 드립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용화 차장님의 포트가 이러했는데요. 이 중에 KMAX 15%, KM 10% 지금 보이시죠? 이 두 종목을 전략 매도하시겠다고 사인을 내셨습니다. 자, 좀 아쉽게도 수익권은 아닌 상황에서 빼게 됐는데요.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을 대신해서 오늘 매수하라는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동성제약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정도 가격에서 매수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AS 쪽지까지 내용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